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브리핑하면은, 어제는 이제 명륜진사갈비 이야기였어요. 뭐 오늘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오늘 기사에는 부산에 있는 점주분들이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 이제 허위사실이다, 그건 내용이 아니다, 안 맞다, 뭐 그런 내용으로 반박 기사가 났는데, 저는 서로의 입장에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게 이미지적으로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뭐 같은 점주가 시위를 하고 어느 프랜차이즈나 마찬가지로 찬성파, 반대파가 생기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서로의 입장 그리고 본사 입장에서도 다 이해는 가요. 저는 본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맨 처음 알았고 샤넬백이 50만 원이면 판매 가격은 700만 원이다. 그럼 만약에 그 65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거냐? 못 돌려받지 않느냐? 브랜드 가치까지 샀으니까. 똑같습니다. 명륜진사갈비도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2억 4천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약서 전에 미리 알았는데 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서로.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점주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됐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알아보다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게 아닐까, 저는 짐작이 가는데, 이거를 동물과 사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동물은 어느 정도 키우면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혼자 커가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이제 영역을 자기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은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가면서 살아갑니다. 프랜차이즈도 이 사람과 동물로 비교해보면, 프랜차이즈와 직영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동물과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 정도 내가 케어하고 알려줬고 오픈했고 아이템을 넣었어. 그럼 나중에 네가 스스로 커야 돼. 이제 네가 이 구역에서는 너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점주 입장에서는 동물의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린 사람과 사람이 계약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야. 안 망하게 도와주고 나 안 망하게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비용과 그다음 돈을 중요시 하는 게 회사예요. 어차피 돈이에요. 돈. 사람이 아니라 돈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슈퍼바이저나 뭐 팀장님들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이 처음에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가요. 다른 뭐 브랜드로 넘어가든, 뭐 본사의 소속은 같지만 부서가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명륜진사가 팀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오픈팀, 그 다음 도면 그려주는 뭐 도면 그려주는 분, 그 다음에 창업하려고 뭐 자리 알아보시는 분, 이게 필요가 없죠. 오픈을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인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다른 부서로 넘어가야겠죠. 그래 다른 팀을 오픈하든 그런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런데 점주 입장에서는 나 도와주던 팀들이 다른 데로 가고 결국엔 남아있는 팀은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는 힘들 때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와줄 수가 없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망한 가게를. 본사 입장엔 또 이겁니다. 점주분이 관리를 잘 못한 거를 슈퍼바이저나 팀장님이 투입이 된들 못 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리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그만큼 손님에게 오픈하고 이미지가 바뀝니다. 아, 이 지점은 정말 가면 안 돼. 이 지점은 좀 괜찮아. 이 지점은 맛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입소문이 엄청 무서워요.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는 프랜차이즈이지만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을 겁니다. 점주분이, 사장님이 상주를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기간은 뭐 1년에 뭐 며칠이든 분명히 계약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주분이 독립을 해서 잘 살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초보 사장님도 그렇고, 뭐 장사를 해봤던, 다른 프랜차이즈를 해봤던 사장님이 또 이 프랜차이즈를 하든 그걸 못 깨달으면은 매상이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내 매장은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니 오토로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내가 인건비를 더 줄여서 내가 투입을 해서 돈을 더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본사에서 홍보랑 이게 되니까 오토로 돌려서 나 오토 돌려도 한 2천만 원 가져가는데 그럼 나 출근 안 해. 이렇게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장님이 상주에서 이런 서로의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돈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찬성파는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런 거를 좀 돌려받고 싶은 건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반대파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이미지 생기게 계속 이러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각자 매상과 그 다음 자기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반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제 보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로 계약을 하는데 왜 나중에는 동물과의 동물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냐,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책임지고 오픈을 했으면은 본사에서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회 경험상 될 수가 없어요. 그 500개 매장을 오픈했는데 500개가 잘 되면은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안 되죠. 그러려면 브랜드 가치를 엄청 높여놔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으려면 매장의 개수가 적어야 됩니다.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브랜드, 고가의 브랜드 매장들 보면은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일부러 찾아와서 브랜드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손님, 네가 찾아와서 네가 사세요. 비싸게. 동네 슈퍼마켓처럼 막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가치를 네가 찾으러 오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매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브랜드 가치가 별로 저로 없다고 표현한 이유가 5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했으면은 브랜드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식은 많아지는데 브랜드 가치가 왜 떨어지냐? 폐점이 많아져요. 폐점. 그 다음에 관리가 힘듭니다. 매장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어요. 뭐 소문이 이쪽은 안 좋고 또 뭐 하면은 이쪽 매장 터져서 또 소문 안 좋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려면은 매장을 적게, 그리고 천천히 오픈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좋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같은 명륜진사갈비 우리 안에 같은 팀인데 서로 이런 반대되는 의견은 솔직히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점주분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거를 나는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눠서는 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점주분들이 혹시나 한두 명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출근하세요. 오토는 안 됩니다. 직원 잘 뽑았다고 해도 못해도 CCTV라도 꼭 보세요. 진짜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는 청소 상태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압니다. 정말 셀프바랑 이런 데가 국물 튄 거 없이 깨끗한가.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본사에 너무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내 매장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사에서 요구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수익률 좋게 메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 지금 나온 메뉴들은 주 메뉴가 아닌 계속 사이드 메뉴식의 메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잘 팔리지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은 벌써 얘기했겠지만 주 메뉴가 좀 나오기를 강력하게 서로 이견을 내세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뼈삼겹을 쓰든 목전지를 쓰든 갈비뼈 없애고 뼈삼 쓰는 게 차라리 좋은데, 이제 그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갈비라는 표현을 못 쓰잖아요. 뼈삼겹을 쓰면. 그러면 갈비에 대한 퍼센트를 낮춰야겠죠. 뭐 10%, 뼈삼 뭐 20%, 그 다음 목전지 70%. 요렇게만 해도 원가율이 떨어지는데 이제 요거를 안 해주니까 본사가 답답한 거죠. 점주분들은. 그죠? 저는 명륜진사갈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명륜진사갈비 하시는 매장의 사장님들과는 대화를 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면 수익률만 올리면은 괜찮은 브랜드와 아이템과
그 다음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때 나온 쭈꾸미, 그 다음에 한돈 수제 돼지갈비 1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돈 주고 먹겠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건 깐나라이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점주분들 고기 관리하기만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점주분들이 이 메뉴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이제 싹 정리하고 새로 좋은 메뉴 나왔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근데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오늘 매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2단계 시작 이후 매상이 개박살이 났어요. 오늘 29만 1,000원을 판매했고요. 일단 커피숍 하는 제 친구도 나보다 27만 원이라고 했나? 왜냐면 홀 영업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배달하는 친구는 30만 원, 31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배달하는 친구가 저보다 매상이 높은 적이 이제 처음이에요. 항상 제가 높았는데, 저도 이제 역대 최저 매상을 찍은 겁니다, 이거. 근데 내일은 정상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바 친구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나오라고 했거든요. 내일 한 번 더 지켜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매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5팀 받았나? 와, 1.5단계 때는 몰랐는데 2단계 되니까 싸늘합니다. 싸늘해. 그래서 내일은 잘 돼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오늘 영업해보고 느꼈겠지만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내년 2월 3월 안에 백신을 맞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월이 고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백신 맞기 전까지 이거를 확진자를 줄인 다음에 최소한 백신 맞는 사람도 최소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후유증이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르고 누구에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주사 다 맞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사해보고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